손에 큰 화상을 입게 되었는데 급한 마음에 이제 옆에 있던 라벤더 오일에 손을 담갔고 치료 효능에 너무 놀라서 본격적으로 아로마 테라피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몽 오일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트러스 계열의 대부분의 오일들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다이어트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렴작용이 굉장히 뛰어나고 세포의 성장 촉진을 빠르게 도와주고 피부를 수축시키는데 아주 좋아서 기미, 주름, 이런 피부의 처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레인셀럽 장래혁입니다. 어느 호스피스 병원에서 생활하는 고양이 오스카는 죽음이 임박한 환자의 병실에 들어가 그들이 임종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고양이 오스카가 한 행동은 인슐린 수치가 떨어지면 발생하는 케톤 냄새 때문이었다고 추측되는데요. 향기로 죽음을 예측할 수 있다면 치유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브레인셀럽에서 이야기 나눌 주제는 향기를 맡는 뇌, 향기로 치유하다입니다. 향기를 어떻게 맡는지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은 향기와 아로마 테라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하신 셀럽은 아로마 테라피스트 조미숙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로마 테라피가 향기로 치유를 하는 것인데 이게 역사적으로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들어왔는지 궁금한데요. 기원전 3000년 전부터 이제 이집트에서는 그 치료 목적으로 아로마를, 에센셜 오일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에는 그 인도의 그 전통 의학인 아유르베다의 에센셜 오일을 이용해서 치료를 했다는 그 문헌이 나와 있는데요. 그때 이미 그 아유르베다 닥터들은 그 시나몬이나 미르, 샌달우드 같은 다수의 오일을 이용해서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1세기경에는 그리스 의사인 페다니우스는 약초에 관한 그 저술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 16세기까지 굉장히 유명한 약초학의 권위서였습니다. 방향 물질과 아로마 테라피에 관한 기술이 되어 있고 이 책이 그 현대 아로마 테라피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2000년대부터 그 에스테틱 전문가들과 일부 대체 의학을 접목하는 의사분들 그리고 한의사분들에 의해서 그 아로마 테라피라는 그 학문이 정식적으로 소개가 되었고요. 그래서 피부 관리나 아로마 마사지, 대체 의학적인 측면에서 아로마 테라피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아로마가 이 미용뿐만 아니라 이 치유적인 목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는 얘기신데 진통제나 진정제로 사용되는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로마 테라피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 의학적인 측면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는 그 아로마 목욕으로 여성들의 질병에 그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특히 전염병 방지와 예방을 위해서 아로마를 지니고 다닐 것을 권고하였고요. 아로마 테라피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그 연구가 시작된 건 그 1937년 가테포사라는 프랑스 과학자에 의해서인데요. 그분이 그 어느 날 연구실에서 손에 큰 화상을 입게 되었는데 급한 마음에 이제 옆에 있던 라벤더 오일에 손을 담갔고 치료 효능에 너무 놀라서 본격적으로 테라피를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의사인 장 발렛은 그 가테포사의 연구에 영향을 받아서 에센셜 오일을 야전에서 그 상처 치료제로 또 이용을 했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에센셜 오일을 계속 사용하면서 아로마 테라피를 연구하였고 1924년에 아로마 테라피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과거 선조들이
여인들은 출산 후에 쑥을 이용해서 자욕을 하였고 또 여름철에는 쑥 연기를 이용해서 모기를 쫓는 이런 행위들이 다 아로마 테라피의 역사로 볼 수 있습니다. 향기로 이 치유를 한다는 게 사실 공통적인 점으로 보이는데 생각보다 사실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아로마 테라피가 구체적으로 어떤 치유에 실제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건가요? 흔히 냄새는 이게 코로만 맡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냄새는 온몸으로 맡기 때문에 이 적절한 아로마 사용으로 신체의 많은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 다이어트의 부분이 있는데요. 그 지방세포의 후각 수용체가 특정 화학 물질이 작동하면서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고 나왔고, 일본에서 한 논문에 따르면은 자몽 오일을 이용했을 때 교감신경을 활발하게 해서 그 지방 분해에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몽 오일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트러스 계열의 대부분의 오일들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다이어트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냥 오일로 복부 마사지를 하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데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면 더욱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펜넬, 사이프러스, 레몬, 제라늄, 자스민 이런 오일들을 호호바 오일에 희석해서 그런 오일로 복부 마사지를 한 그룹이 호호바 오일을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복부 마사지를 한 그룹보다 훨씬 더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수면의 질의 향상에 라벤더 향이 도움이 된다는 논문이 있는데요. 그 성인에게서 각성 상태에 관련된 뇌파를 감소시켜주고 수면 상태에 관련된 뇌파를 증가시키는 그런 효능이 있었음이 발표됐습니다. 단순히 정서적 안정뿐만 아니라 신체에 적용할 수 있는 건강법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제가 이제 알기로는 아로마 종류가 이 300여 개 정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쓰임도 사실 제각각 다 다를 텐데 증상이나 계절, 상황에 따라 필요한 아로마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벤더 오일 같은 경우는 진정 작용이 있어서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켜 주는데 아주 빠른 효과를 줍니다. 세로토닌 호르몬을 분비를 촉진시키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숙면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유의할 점은 저혈압 환자가 장시간을 사용하게 되면은 혈압 강화에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또 있고요. 페퍼민트나 로즈마리의 상쾌한 향은 굉장히 두뇌를 리프레시하고 집중력을 높여주고 단기 기억력을 끌어올리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또 소화에 도움이 되는 오일로는 페퍼민트나 레몬, 진저 오일이 있는데요. 이 페퍼민트 같은 경우는 위장 컨디션을 조절해주고 레몬은 위장의 연동 운동을 또 도와줍니다. 그리고 벌레 물렸을 때 또 찰과상이라든가 타박상, 이런 화상, 피부 질환이 있을 때는 라벤더하고 티트리 오일이 또 많이 활용되는데요. 이 두 가지 오일은 살균 작용과 진통 또 소염 작용이 있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계절별로 오일을 소개해 드리자면 봄이나 가을 또 환절기 때는 그 유칼립투스, 페퍼민트, 티트리 이런 오일들이 활용이 되는데 이 오일들은 살균 작용이 있어서 그 환절기 때 그 호흡기 계통 트러블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 화분증으로 인한 코막힘 증상의 완화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또 여름에는 이 대표적으로 레몬그라스 오일은 이 오일 성분의 72%가 그 시트랄 계열이 있어서 벌레들이 싫어하는 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충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또 겨울에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최애하는 오일이 프랑킨센스인데요. 이 프랑킨센스 오일은 오일 중에서도 왕 중의 왕이라는 그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수염작용이 굉장히 뛰어나고 세포의 성장 촉진을 빠르게 도와주고 피부를 수축시키는데 아주 좋아서 기미, 주름, 이런 피부의 처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필요한 곳에 증상에 따라 사실 굉장히 잘 골라서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또 이렇게 세팅을 갖고 주셨는데 이 아로마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까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법이 있는데요. 간단하게는 티슈나 손수건 등을 이용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오일을 두세 방울 떠들여서 이렇게 코로 가지고 가서 쉼호흡하듯이 이렇게 흡입하는
법이 간단하고요. 스팀법은 보울에 뜨거운 물을 붓고 또 증상에 적합한 아로마 오일을 3-4방울 첨가한 후에 수건 등을 이용해서 김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고 5분, 10분 정도 스팀을 쐬어주는 방법이고요. 또 스포법도 많이 활용하는데요. 물에다가 한 1리터 정도 되는 물에다가 아로마 오일을 3-4방울 떨어뜨린 후 잘 섞은 다음에 그 수건을 물에 적셔서 어깨와 목이나 이제 증상이 있는 곳에 찜질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신 마사지 시에는 에센셜 오일을 1에서 3% 정도의 농도로 맞춰서 캐리어 오일과 섞어서 그 뻐근한 부위를 마사지를 손 롤링을 통해서 이제 하면 되는데요. 근데 주의할 점은 12세 이하나 노약자의 경우에는 1% 미만으로 희석을 해서 쓰는 게 좋습니다. 반신욕, 조격법들이 있는데요. 전신 목욕을 할 때는 10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잘 섞은 후에 20-30분 정도 온몸을 담가주면 되고요. 반신욕이나 조격은 더 이제 물의 양이 적으니까 에센셜 그 오일을 8방울, 조격에는 5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20-30분 동안 하면 좋고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아로마 오일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질문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아로마 오일과 에센셜 오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아로마 오일은 아로마 테라피에 사용되는 모든 오일을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센셜 오일과 그 캐리어 오일 등을 다 포함한 명칭이고요. 그래서 이 에센셜 오일은 주로 캐리어 오일과 같이 희석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아로마 오일 사용량은 왜 적은 건가요? 네, 고농축으로 만들어진 오일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소량만 사용해도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럼 아로마 오일 가격은 사실 천차만별인 것 같은데 더 좋은 아로마 오일이 따로 있는지, 그리고 아로마 오일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주로 추출되는 부위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가격도 천차만별인데요. 예를 들면 로즈 오토 오일 같은 경우는 2,000송이를 채취를 해야 에센셜 오일 1kg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고가로 나오고 있고요.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합성 물질을 섞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가격이 저렴하게 나오겠죠. 저는 되도록이면 100% 그 식물 추출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라고 권장해 드리고요. 믿을 수 있는 아로마 전문 브랜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선호하시는 브랜드가 있다면요? 저는 HSP 라이프의 그 차크라 오일을 주로 쓰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천연 100%인 이 회사의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네. 아로마를 근데 실제 오일에 희석하지 않고 직접 이렇게 사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오일에 따라서 자극이 심한 오일은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보통 저희는 캐리어 오일에 희석을 해서 쓰실 것을 권장합니다. 그럼 이 향수하고 아로마 오일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향수의 경우에는 좋은 향을 목적으로 합성 오일과 천연 오일 등을 배합해서 만든 제품이고요. 아로마 오일은 그 오일 그 자체가 가진 성분이나 향을 가지고 정신적, 육체적의 그 이로운 양리 효과를 낼 수 있는 오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로마 오일도 상하기도 하나요? 네, 오일마다 상이하지만 보통 에센셜 오일의 유통기간은 1년이고요. 개봉 후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사용을 권장합니다. 네, 상황과 계절 그리고 사람에 따라 필요한 향기는 각각 다릅니다. 자신이 어떤 향을 좋아하고 나에게 어떤 향이 필요한지를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 겨울은 자신에게 꼭 맞는 향을 찾아 더욱 편안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